50세가 넘으면 많은 사람들이 근력과 근육량, 에너지까지 줄어드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퇴화를 멈출 수 있는 안전하고 자연적이며 철저히 연구된 분자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마법의 알약이나 값비싼 보조제를 소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물질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네, 바로 크레아틴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왜 크레아틴이 중장년층에게 가장 뛰어난 보충제 중 하나인지, 그 복용량과 위험성, 그리고 근육뿐만 아니라 뇌와 뼈에 미치는 이점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크레아틴은 운동선수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50세, 60세 혹은 70세라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크레아틴은 글리신, 아르기닌, 메티오닌이라는 세 가지 아미노산을 통해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됩니다. 이 물질의 주요 역할은 근육과 뇌에 비상용 배터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무거운 봉투를 들거나 계단을 올라가거나 걸려 넘어질 뻔할 때 빠르게 반응해야 하는 순간, 바로 이 크레아틴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크레아틴 생성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이고, 둘째, 체내 크레아틴 생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며, 셋째,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중장년층은 저녁으로 단지차 한 잔만 마시고 잠자리에 들거나 다이어트를 위해 야채 샐러드만 먹습니다. 물론 채소는 좋지만 단백질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근육은 점점 약해지고 피로는 증가하며 종종 간과되는 중요한 문제인 정신적 에너지까지 감소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크레아틴이 다시 등장합니다. 크레아틴을 보충하면 이 과정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제 크레아틴이 주는 세 가지 주요 혜택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 번째는 가장 잘 알려진 근육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단지 외적인 미용 목적이 아니라 더 많은 근육이 있다는 것은 곧 낙상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50세가 넘으면 매년 1에서 2%씩 근육량이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이 손실은 결국 근감소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조용한 질병은 단지 병뚜껑을 열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 협응력, 보행 속도까지 저하됩니다.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불안정해지면 낙상의 위험도 크게 높아집니다. 단순한 넘어짐이 아닌 60세 이후의 낙상은 대개 골절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고관절 골절은 흔합니다. 이는 수술과 긴 침상 생활, 그리고 독립성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크레아틴이 힘이 됩니다. 다수의 임상 연구에 따르면 크레아틴 보충은 노년층의 근력, 근육량, 그리고 기능성 향상에 큰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마치 근육에게 필요한 연료를 다시 공급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70세 이상의 허약한 고령자나 중증 근감소증 환자에게도 크레아틴은 어느 정도의 자립성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혜택은 바로 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크레아틴이 오직 근육을 키우기 위한 성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물질은 신경세포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 중 하나이며, 앞서 말한 것처럼 빠른 반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비상 배터리 역할을 뇌에서도 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더 날카로운 사고력, 더 나은 작업 수행력, 그리고 피로감 감소입니다. 특히 오랜 시간 공부하거나 집중해서 일해야 할 때 크레아틴은 매우 유용한 보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상실험 결과는 특히 중장년층에서 크레아틴 보충이 정신 민첩성, 집중력, 단기 기억력, 반응 속도를 향상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노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밤새 공부했거나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또는 최고의 컨디션이 필요한 중요한 날에도 크레아틴은 당신의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채식주의자나 비건처럼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뇌 속 크레아틴 농도가 일반인보다 낮기 때문에 크레아틴 보충에 더욱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혜택은 뼈입니다. 강한 근육은 강한 뼈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운동을 통해 근육량이 증가하면 뼈에도 자극이 전달됩니다. 여기서 크레아틴은 또 한 번 빛을 발합니다. 특히 저항 운동이나 하중 운동과 함께 크레아틴을 복용하면 근육량 증가 효과가 더욱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근력 향상은 곧 뼈의 밀도를 강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일부 연구는 이미 크레아틴이 고령성을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심지어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에도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놓고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전 생애에 걸쳐 크레아틴 섭취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나이가 젊든 혹은 50세, 60세, 70세든 관계없이 말이죠. 심지어 저희 영상에서 여러 번 언급된 환자 0번분도 현재 크레아틴을 복용 중입니다. 그분은 올해 64세인데 이 보충제를 복용한 후 삶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보충제는 헬스장에서 더 많은 무게를 드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60세, 70세, 80세 이후에도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방지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 몸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던 물질, 단지 나이가 들며 점점 줄어드는 그 물질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크레아틴에 관한 사실과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크레아틴 관련 임상 연구는 이미 100건이 넘으며 그 효과와 안전성이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2022년에 출판된 한 노년의학 저널의 메타 분석에서는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크레아틴을 복용한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근력과 근육량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감동을 준 건 68세 환자 한 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진짜 크레아틴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난간 안 잡고 계단을 올랐어요. 저에게 있어 그분이 느낀 자립심은 헬스장에서 100kg을 드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진 결과였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크레아틴에 대한 오해와 자주 묻는 질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레아틴을 복용하면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크레아틴은 수많은 임상시험을 통해 철저히 연구되어 왔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매우 안전한 보충제입니다. 신장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물론 어떤 보충제를 복용하든 가장 좋은 방법은 의사의 검사를 먼저 받고 복용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용 중에는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하며 권장 복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미 신장 질환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라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한 후에 복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안전한 크레아틴 복용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일반적으로 하루 3에서 5g 정도가 권장량입니다. 대부분의 제품은 포장 내부에 계량 스푼이 들어있으므로 이를 이용해 정확히 측정하시면 됩니다. 제품을 고를 때는 모노하이드레이트 크레아틴이라고 적힌 것을 선택하세요. 많은 분들이 어떤 브랜드를 추천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특정 브랜드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 스스로 제품을 고를 수 있는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품의 뒷면에 있는 성분 표시를 확인하세요.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만 적혀 있어야 하며 불필요한 첨가물은 없어야 합니다. 복용 시기는 식사와 함께 또는 운동 직후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마치고 물 한 잔에 크레아틴을 넣고 잘 섞어서 마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쉐이크나 커피 등에 섞어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보충제를 복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왜 식품이 아닌 보충제로 크레아틴을 섭취해야 할까요? 놀라지 마세요. 크레아틴 5g을 자연적으로 섭취하려면 하루에 고기 1kg을 먹어야 합니다. 믿기 어려울 만큼 많은 양이죠? 당연히 그렇게 먹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붉은 고기의 경우 저희는 일주일에 500g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따라서 양으로만 따졌을 때 식품만으로 충분한 크레아틴을 얻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충제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자주 묻는 질문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년 여성도 크레아틴을 복용해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오히려 폐경 이후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크레아틴은 혈압을 올리나요?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크레아틴은 혈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크레아틴은 칼로리가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크레아틴은 칼로리가 없는 순수한 성분입니다. 크레아틴은 살이 찌나요? 아니요. 크레아틴 자체는 체중 증가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용 초기에는 근육 내 수분이 약간 증가하면서 일시적으로 체중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방 증가와는 무관하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그리고 이제 크레아틴의 잠재적인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복용 초기에 소화 불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처음 복용했을 때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고 며칠간 대변이 묽어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복부 팽만감이나 위장 불편을 겪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처음에는 복용량을 반으로 줄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량 스푼의 절반만 섭취한 후 몸이 익숙해지면 점차적으로 양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 그 이후로는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으며 현재는 매일 꾸준히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는 날에도 크레아틴은 매일 복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빠짐없이 섭취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용이 불편하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은 하루 복용량을 2번으로 나눠서 아침과 오후에 반씩 나누어 드시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위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이 50세가 넘었고 근력이나 정신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리고 정말 건강을 위해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면 크레아틴은 훌륭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잊지 마세요. 어떤 보충제든 복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고 건강 상태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